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직장 없이 집에서만 지내다가 최근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며 지내게 된 30대 남자입니다. 사실 저는 대인 기피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일들이 저에게는 너무 괴롭고 고난의 연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30이 넘은 나이에도 번듯한 직장 없이 지내고 있어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60대의 연세에도 직장을 다니시며 늘 일을 하고 계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직장을 구해보라고 하셨지만 쓴소리는 하지 못하시고 그저 안타까워만 하셨습니다. 저도 전문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인데 직장에 가기만 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위장병이 생기거나 사람들과의 트러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스스로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컵라면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마치고 나서 연예 뉴스를 보려고 인터넷을 켰는데 재미있는 구인 광고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여서 저도 모르게 클릭을 했습니다. 광고를 재미있게 보고 나서 그만 사이트를 나오려고 했는데 수많은 구인 광고와 함께 구직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개인 정보라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구하고 있고 열정이 넘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다니던 회사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과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곳에 다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알바가 있는지 클릭했습니다. 요즘 음식점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배달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달 기사를 많이 뽑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엄마가 출근 전에 해놓고 가신 밑반찬이나 라면을 주로 먹고 시켜 먹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많은 음식점들이 생겼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운 것은 가끔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지는 몰랐습니다. 하긴 어쩌다 밖에 나가면 오토바이가 많다는 것은 느꼈으니까요. 배달 기사를 많이 뽑고 생각보다 페이도 많이 준다는 것을 보고 저는 오토바이를 탈 수 있었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기에 이 일이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또 헬멧을 쓰고 다니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는 저에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면접을 본 후 배달 기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분들에게 인사하는 게 어색하고 내키지 않았지만 많이 배달을 하다 보니 적응이 되어 목소리도 점점 씩씩해지고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고객이나 을 부리는 사람도 없어서 저는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배달이 들어와서 운전을 하고 한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음식을 들고 직접 올라가야 했습니다. 배달 예정인 집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려는데 문 앞에 놓고 가달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고 돌아서려는데 303호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가는 도중 저도 모르게 눈이 마주쳤는데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순간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하며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얇은 트레이닝 바지와 상체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나시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눈에 띄는 볼륨감이 있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편하게 입었나 보다 싶었고, 다음에 또 그런 배달이 들어오면 빨리 건물을 나가자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날도 평소처럼 여기저기 배달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다 보니 방어 운전이 늘고 돈을 벌려고 시간을 쫓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과 배달에 익숙해질 때였습니다. 얼마 전 그 집으로 다시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메모에는 문 앞에 놓고 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착 후 벨을 누르고 음식을 문 앞에 두고 얼른 내려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을 내려놓자마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슬립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번에 배달해주신 기사님이 항상 고맙습니다라고 눈웃음을 치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혼자 밥을 먹기가 싫은데 같이 먹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깐이면 돼요라고 애교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대인기피증에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여자친구도 사귈 수 없었던 저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온 세상이 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놓고 비닐을 하나씩 뜯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오늘은 짬뽕과 짜장 2인분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2인분을 먹기에는 많아 보였지만 그녀는 저에게 식사 안 했으면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지만 짬뽕 냄새와 그녀의 행동에 긴장해서 그런지 배가 고파졌습니다. 말없이 그녀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녀와의 예상치 못한 식사 자리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먹은 짬뽕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의 슬립 사이로 비친 모습이 눈에 걸렸습니다. 전보다 더 잘 보이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얼굴도 붉어지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 헬멧을 살짝 내려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녀가 헬멧을 벗겼습니다. 잘생겼네요 라고 말하며 웃는 그녀를 보고 왜 나 같은 남자에게 그러는지 몰라 민망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녀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여태껏 여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녀에게 제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다음에 또 먹고 싶을 때 주문하면 도와달라는 말을 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주문이 들어오는지 매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집에 또 갈 수 있었고 저는 다시 그녀와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대인기피증이 점차 나아지게 되었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준 그녀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2시가 지나서 나는 그녀와 아쉬운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나는 아까의 일을 계속 생각하며 두근거렸어요. 효주 씨는 그렇게 남편이 없을 때 나를 종종 불렀고 나는 또 그날만 기다리며 아내가 잠들지 않았을 때는 잠깐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나와 아랫집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짧은 시간이 아쉬워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번을 했어요.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 관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와 효주 씨는 더 대담해졌고
스릴을 즐겼어요.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우리는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일이 잦아졌고, 밥 먹는 동안 식탁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다리를 은밀하게 스치며 즐겼어요.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시간을 틈타 서로의 몸을 터치했어요. 그리고 효주 씨가 안방 드레스룸을 구경한다며 들어와 우리는 안방에서 키스를 했어요. 하면 할수록 더 대담해지고 스릴이 넘쳤어요. 효주 씨가 연지를 친정에 맡기는 날이면 우리는 차를 타고 사람이 없는 공원으로 가서 차 안에서도 서로를 탐닉했어요. 매번 색다른 경험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런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서로의 가정을 지키면서 들키지 않을지에 대해 치밀하게 계획하며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그러던 중 효주 씨의 남편 직장 문제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항상 1에서 2년 주기로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이사를 일주일 앞두고 우리는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연차를 내고 효주 씨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우리는 하루 종일 모텔에서 몇 번이고 서로를 만족시켰어요. 그렇게 이삿날이 되었고 아내는 굉장히 서운해했고 나 또한 서운했어요. 그렇게 효주 씨는 떠났고 몸이 멀어지니 자연스레 우리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와의 추억이 종종 떠오르곤 해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